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또 디파이 2.0과 관련된 부분 전달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이 디파이가 이제 벌써 2.0까지 이제 나오는 건가요? 네. 2.0 그러니까 이제 1.0에서 2.0으로 되는 거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는 2.0이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사실 한 몇 개월 됐는데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아류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포크라고 하죠. 네. 이렇게 복사 떠가지고 바로 이제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 많이 이제 생성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건 너무 많은 수익으로 인해서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폰지다 아니면은 뭐 다단계다 이런 식의 그런 그 말도 좀 많아서 그쵸. 함부로 소개하는 게 조금 좀 꺼려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2.0이 상당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네. 트렌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튼 소개 드리면서도 주의에 주의를 당부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디파이 2.0 아직 그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개발진이나 아니면 운영진이 지금 뭐 그 오픈돼 있지 않고요. 그 다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네. 운영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소중한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해 주시고요. 둘째로는 보통 프로젝트들이 그 오디트를 받습니다. 외부 감사를 받죠. 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오디트를 받아가지고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 그 스마트 컨트랙이나 이런 부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외부로부터 오디트를 받는데 디파이 2.0은 아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제 꺼리기는 하는 그런 상태이지만 네. 어쨌든 지금 디파이 1.0이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업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업계와 이용자들, 디파이 1.0, 디파이 쪽을 이제 그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프로젝트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디파이 2.0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은 중요한 트렌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꼭 소개는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투자에 임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 이해를 하고 계획에 따라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공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고해 드리는데요. 투자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소액으로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투자하셔서 그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 부분을 좀 공부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직도 디파이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디파이 시장 어느새 2.0까지 나왔습니다. 아직은 이 완벽하게 자리 잡지 않았지만 이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공부하고 또 해당 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면은 정말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디파이 2.0 프로젝트들 벌써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디파이 2.0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 그 근본적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1.0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들이겠죠. 이게 문제점들을 한번 짚어보면 네. 그 보통 디파이에서는 그 LP를 예치해서 거기서 그 높은 수익률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 높은 수익률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버넌스 코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리코더티 마이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동성 채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높은 수익률을 주기 위해서 가버넌스 코인을 계속 지급을 하죠. 이게 바로 문제점이 된다는 것이죠. 가버넌스 코인을 계속 지급을 한다. 그러면 그 코인의 발행량은 많아지고 서플라이 되는 코인 양도 많아지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킨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빨리 팔아야죠. 그렇죠. 네,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발행을 하게 되고 또 매도 압력이 심해지고 또 받는 사람들은 계속 또 팔게 되고 네. 그러한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속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부분은 그 LP로 하면서 페어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임퍼머넌트 로스가 생기죠. 비영구적 손실이 생기게 되죠. 이게 참 문제가 된 것이 두 개를 등가로 합니다. 1대1 등가로 하니까 개수에 상관없이요. 하나의 코인이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등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개수는 줄어들고요. 올라가지 않는 코인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굉장히 투자적인 관점에 봤을 적엔 넌센스죠. 올라가는 네.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개수가 줄어드니까 사실은 반투자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코인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동성 공급했던 유동성 공급자들이 LP를 팔아버리고 이제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유동성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가격의 변동의 폭도 넓어지게 되고 코인의 가격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새로운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와서 높은 수익률을 주겠다고 하면 새로운 디파이 쪽으로 민물처럼 몰려가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보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시장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런 편중화 현상이 좀 심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예, 기존의 디파이 1.0의 문제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2.0이 나온 건데 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0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2.0일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디파이 1세대와 2세대 저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1세대는 좀 전에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2세대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특징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LP 공급자가 누구이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높은 수익률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LP 예전에는 디파이 1 같은 경우에는 LP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죠. 제공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투자자들이나 이용자들이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요. 그런데 2.0에서는 그 LP를 프로토콜 자체, 프로젝트 자체가 홀딩하고 자체가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 리는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기존에 1.0에서 가지고 있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고 가버넌스 코인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프로토콜이 자체 금고에 LP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LP는 이제 유동성 공급자들이 LP를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유동성 공급자들이 그 프로토콜 프로젝트에 그 LP를 가져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응되는 자체 가버넌스 코인을 발행해 줍니다. 그럼 그 코인을 스테이킹하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LP는 이제 프로토콜 자체의 그 금고에 들어오는 자체 자산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코인의 가격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는 그 유동성이 계속 유지가 되니까 좋긴 좋은데 그러면 그 코인의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고 어떻게 상승한 것을 유지시키고 그다음에 그 수익률을 지속시킬 수 있느냐 이건데 그렇다면은 LP를 보유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프로토콜이죠.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LP들이 계속 사용자들이 LP들을 계속 가져와서 코인으로 가버넌스 코인으로 바꿔갈 수 있게끔 유도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곳에 그 LP를 가져온 것을 다른 곳에 예치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LP 수수료를 또 수익으로 창출한다든지 해서 이 수익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그 전체를 그 스테이크하는 사람들, 스테이커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자로서 보상으로서 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베킹이라는 원리를 그 도입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겠는데요. 베킹이라는 것은 가격을 지지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그 올림퍼스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인데요. 1오미 가버넌스 코인인데 1다이 메이커 다오에 $1 연동하는 거죠. 거기에다 이제 연동시켜 주는데요. 리저브 커런시 준비 통화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부분이 게임 이론을 이제 도입하는데요. 이 게임 이론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 같이 팔지 않고 홀딩하면 살고 팔면은 우린 죽는다.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